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문자 주제는 우리 집 보물은? 하는 걸로 정해봤는데 여러분 집의 보물은 어떤 것일지 궁금하네요. 저는 자나깨나 오매불망 앞으로도 영원불멸. 우리 집 보물은 저는 딸과 아들입니다. 어제 주말에 우리 아들이 갑자기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사랑해 하고 하트 표시하면서 내가 꼭 성공해서 나 키우느라 엄마 못 누린 젊은 날의 청춘 다시 찾아줄게 이렇게 하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마 친구들하고 밤에 놀면서 엄마 생각을 했는지 그거 멘트 그 카톡 받고 어찌나 행복하고 눈물이 나던지 바로 이런 게 보물이 아닐까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자, 여러분 집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문자를 보내주시고 보물이 무엇인지도 한번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3분, 이제 24분 향해 가고 있고요. 저희 4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 마라 그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요즘 봄이라서 또 이사도 많이 하시고 내 집 마련 또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텐데 EH 경매연구소 강은현 대표 모시고 부동산 경매 재테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4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오빠 원조 남진입니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젊게 사는 비결 YTN 뉴스 FM입니다. 시사 뉴스를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쑥쑥 그냥 알려줘 보는 데다가 좋은 노래까지 함께 나오고 또 이러니까 젊어지는 데에는 뭐니뭐니 해도 YTN 라디오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YTN 라디오를 들어보며 천년만년 젊게 살아보세. 네. 아무래도 월요일 하면 좀 이런저런 걱정거리 또 떠오르고 부담도 많이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걱정 중에서 아마 제일 큰 걱정하면 돈 걱정이 아닐까 싶어요. 자, 특히 요즘 같은 봄철에 또 이사도 많이 하고 전세 월세 걱정도 많지만 누군가 경매로 내 집을 마련했다더라. 또 시세 차익 나는 건물을 매입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거나 그런 기사를 보면 그래? 솔깃하지만 글쎄 나는 너무 몰라서 경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지? 라고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걱정 말아요 그대 EH 경매연구소 강은현 대표 모시고 부동산 경매 재테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은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부동산 경매연구소를 하시니까 돈 좀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 덕분에 부자 되신 분들은 좀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네. 자, 내 집 마련도 있겠지만 노후 재테크 차원에서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노후 대책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 또는 중년 여성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실제 경매 법정에 가보면 약 한 3분의 2 정도가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법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매하면 사실 좀 걱정되는 게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아무래도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별로 없나요?
경매는 최종적으로 낙찰자 책임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건 가장 장점인데 네. 반면에 권리상의 하자가 있거나 하는 것은 낙찰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권리상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될 대상이다. 또는 전세권이 선순위로 인수를 해야 된다면 감정가에서 그 보증금만큼 떨어지고 나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경매는 장소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권리관계는 법원에서 다 공고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입찰 전에 그런 부분은 좀 투명하기 때문에 낙찰 이후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사고가 나는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하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경매를 해도 감당할 수 있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혼자 해결하지 못한 하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마 가장 큰 부분에 아마 유치권 관련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정도, 일테면 하자의 정도가 일테면 한 3천만 원, 5천만 원이다. 라고 물론 이 돈도 아주 큰 돈이겠지만 네. 그래도 좀 감내할 수 있는데 하자의 정도가 3억, 5억이다. 또는 10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은 낙찰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될 때는 어떤 경우가 그런 발생하나요? 경우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 이제 손절매라고 해서요. 아마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왜냐하면 잔금을 내고 나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때는 보증금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네. 되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잘 알고 내 수준에 맞게끔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요즘에 부동산 경기는 요즘 어떻게 되나요? 사실 지난해 경매 열기는 뜨거웠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그 뜨거움에 대해서 연초는 사실 조정세로 해서 잠시 주춤했는데 다시 설 이후에 2월 들어서 다시 좀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다시 경매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조금 올라가면 이 경매 시장도 자연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리랑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금리는 요즘 저금리인데. 네, 맞습니다. 금리는 크게 경매 시장에 두 가지 영향을 미쳐요. 네. 하나는 경매 물건수와 낙찰가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매 물건수도 줄고요. 반면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제 경매 물건은 늘어나는 반면에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에 낙찰가는 떨어집니다. 네. 부동산 정책과도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역시 부동산이 과열되면 이제 올라가니까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네. 예. 근데 경매라고 하면 흔히들, 좀 돈이 있어야지 하지, 여윳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보면은 또 돈 없이도 800만 원 갖고도 경매에 참여를 해서 내 집을 마련했다 이런 뉴스도 간혹가다 보기는 하는데요. 정말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경매가 일반 매매에 대해서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이를테면 일반 매매에서 아파트가 1억이면 아마 경매는 9천만 원에서 한 9,500 이렇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낙찰가 9천만 원을 경매 시장은 또 잔금 대출 프로그램이 잘 발달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파트 경우는 낙찰가의 한 80%는 대출은 무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기 자본이 1억 기준으로 하면 8천만 원 대출이 된다고 하면 부대 비용 포함해서 2,500만 원 넉넉하면 3천만 원 정도 자기 자본이 있으면 1억대 아파트를 충분히 참여하고 낙찰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잔금 대출이 또 가능한 거군요. 근데 요즘같이 저금리 때는 그래도 좀 해볼만 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매 법정이 네. 이런 참여자들로 좀 평소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요? 네네. 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800만 원 정도로 내 집을 마련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지금 종종? 흔치는 않는데요. 네.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물건이 작은 것 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네.
이제 그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사전에 정보를 많이 파악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공부하는 거는 뭐 책을 봐서 알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전 지식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야 하는 건지. 네네. 경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대신 이제 권리관계나 낙찰 후 점유자를 내보내는 아마 이제 저희들은 관습적으로 명도라는 표현을 네네, 쓰는데요. 네. 이런 것은 모두 낙찰자 책임하에서 낙찰자 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찰 참여 전에 최소한 경매 관련 기본적인 권리 분석 정도는 사전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요. 네. 아마 지식을 갖추는 방법은 시중에 경매 관련 책이 아주 많거든요. 네. 이런 책 중에서 한두 권 정도 자기 눈높이에 맞는 책을 선택을 해서 좀 일일이 한번 일독을 권하고요. 네. 혹시 책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시중에 이제 경매 교육기관들이 적지 않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이제 카페 활동이 활발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제 카페에 가입해서 이제 여기에서 좀 경매 관련 사전 지식을 접하고 네.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예. 무작정 누구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저거 싸게 나왔대. 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의 가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아파트가 시세에 비해서 싸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싸게 나온 정상적인 물건은 터무니없이 싸게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아마 이렇게 아파트가 싸게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안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 조건일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일반인들이 이걸 해석하지 못하고 감정가가 두 번 유찰돼서 시세보다 저렴하다, 막 이런 걸 보고 아마 이 물건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바로 이런 물건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전세금 같은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네. 보증금을 낙찰자가 낙찰가 위에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낙찰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꼭 피해야 한다. 이런 물건은 또 어떻게 있나요? 방금 이제 얘기했던 거 연장선상인데 네. 이제 정상적인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거나 이런 물건들을 반드시 곡절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워낙 경매 시장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아파트처럼 평이한 물건은 십수명이 또는 많게는 수십 명이 참여하다 보니까 최초 감정가를 넘기거나 또는 뭐 금매가 또는 시세 이상의 낙찰되는 경우도 흔치 않거든요. 오히려 더 높게.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고 네. 나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물건은 하지 않고 덜 관심 있는 특수 물건 쪽에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갖는데요. 사실 이 특수 물건은 본인이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수준이 되고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명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낙찰받은 이후에 이제 그 명도 등의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건 낙찰자가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럴 경우도 있나요? 이제 아마 그게 우리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관심사이고 네. 또 아마 우려의 대상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법원에서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임차인들의 권리관계는 법원에서 우리가 원래는 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경매만 유리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소송을 거치지 않고 효력은 인도 소송과 동일한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제 경매에만 부여한 제도인데 바로 이제 인도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가장 좋은 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내보내는 게 이사를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경매 시장에서도 통하는가 봅니다. 네. 자, 오늘 그 걱정 말아요 그대 EH 경매연구소 강은현 대표 모시고 부동산 경매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행운을 빌어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EH 경매연구소 강은현 대표와 함께 부동산 경매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 가운데 2714님. 경매는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경매 전문가가 따로 있는지요?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하셨어요. 네. 경매는 얼마든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경매 절차가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한다는 게 여간 쉽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은 민사집행법이라고 경매 절차법을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이 직접 관심 있는 물건이 다루고 있는 법원에 가셔서 대개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에 시작을 하는데요. 네. 본인이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심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간다거나 하는데 아까 말씀 전문가라 하면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그런 부동산 경매 연구소를 찾아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전문가들은 크게 네. 이제 경매를 의뢰하실 수 있는 분은요. 네. 변호사와 법무사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에서 입찰 대리를 등록하신 분들은 이분들을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문가가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네. 또 4517님. 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만 확인하면 되는지요? 등기부 권리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해요? 또 경매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관계도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임차인인데 임차인의 유무는 우리가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서는 알 수 없고요. 이때는 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주소별 세대 열람을 통해서 소유자 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게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등기부 등본 이외에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그거를 확인해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7745님. 아파트 경매할 때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사실 저희 아파트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점유자분들은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 해서요. 이제 월세라든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데 네. 사실 이제 관리비가 몇십만 원 밀려 있으면 저희들이 이사 과정에서 이사비와 연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많게는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밀려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참여자들이 여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모든 밀린 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비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때 낙찰자가 부담하는 영역은 공용 부분, 그 공용 부분 중에서도 연체료를 제외한 원금만 네. 부담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 밀린 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네. 그때는 이제 친절하게 네. 친절이라는 말은 조심스럽지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네. 그 네. 공용 부분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아파트는 여러 가구가 거주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들, 이를테면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복도라든가 네. 이제 이런 엘리베이터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 관리소 직원이라든가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런 이제 이런 것들만? 비용들이 공공 부분으로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자, 4625님. 대출을 받아서 경매하면 부동산을 낙찰하자마자 이자가 나가는 건가요? 저는 수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소유권 이전이 언제부터 되는 건지요? 네네. 경매는, 절차에 의하면은 낙찰 받고 한 40일 정도 후면 잔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잔금을 내는 순간,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낙찰자 소유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때 잔금을 내릴 때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잔금을 내면 그러면 이자는 이때부터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잔금을 내서 온전히 소유권이 내 앞으로 넘어왔을 때 이때는 이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낙찰자 입장에서는 2, 3개월에 그 수리 기간 동안에 이자 비용은 선 발생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경매로 이제 물건을 하나 이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따로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뭐가 또 있을까요? 경매는 크게 참여자가 실수요 목적과 투자 목적으로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재테크는 또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차익 실현 네. 용도와 하나는 요즘처럼 저금리 시장에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금리, 즉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경매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이라는 말씀은 다시 되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네. 그거는 그 기간은 상관없나요? 그렇죠. 경매 받고 나서 바로 파는 거는? 네네. 그 기간, 매매 기간 없고요. 대신 1년 이내에 양도시의 차익에 대해서는 네. 우리 양도세법상 그 양도 차익은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아, 세금이 좀 많아지나요? 네네. 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경매나 일반 매매나 매입하는 과정만 다르고요. 매입 이후에 세법의 적용은 동일한데 1년 이내 양도시에는 주택일 경우에는 44%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와, 많이 내네요. 네네. 이건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그런데 잘 몰라가지고 네네.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노후에 좀 잘 살려면 이렇게 세법에 좀 박식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애청자분들 가운데도 아마 저 같은 분들이 좀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 통해서 조금씩 배워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경매로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얘기 듣고 책도 많이 쓴 거를 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성공한 사례들 알고 계신 게 뭐 있나요? 네네. 네. 지난해 7월이었는데요. 은평구 불강동에 다세대 주택이 약 2억에서 2번 떨어져가지고 한 1억 2천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여기는 곡절이 있는데 바로 여기는 이 다세대 빌라를 공사하신 분이 공사비 2억 원을 못 받았다고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유치권은 낙찰자 인수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진성 유치권일 때. 네. 그런데 이 물건은 어느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1억 2,700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홀로 낙찰받은 이유는 다른 분들이 유치권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물건을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받으셨는데 네. 낙찰받고 나서 유치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니까 실제 성립하지 않는 걸로 판명이 돼서 수리를 하고 1억 7,500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와, 아주 럭키한 경우네요. 네네. 요즘 표현으로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무피 어머. 또는 이제 갭 투자로 아마 단기간 성공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사례도 있지만 또 조심해야 될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자, 부동산 경매 어떤 분들께 어떻게 권유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네. 아무리 경매 대중화 시대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낙찰가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한테는 아직도 경매 시장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은 발품과 손품을 팔면 아마 본인이 원하는 유형의 물건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시대에 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경매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 아마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새봄을 맞아서 많은 분들께 새로운 희망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EH 경매연구소 강은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실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저희가 문자 주제로 우리 집 보물은? 라고 띄워드렸는데요. 자, 많은 분들 보물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시네요. 7724님, 우리 집 보물은 아내입니다. 3646님, 우리 집 보물은 45세에 낳은 제 아들 그리고 마누리입니다. 올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건강히 학교 생활 잘하길. 네, 잘할 겁니다. 0570님, 우리 집 보물은 부지런함입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게 최고죠. 네,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0977님, 낡은 자전거가 저의 보물이에요. 초등 6학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 밀어주며 알려준 자전거는 아빠와의 추억을 자전거 밀어주던 아빠와의 추억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보물이네요. 6642님, 4명의 자식이 우리 보물이죠. 홀로 10년 동안 키웠는데, 딸 둘 대학 졸업 후 취업하고 아들 둘은 대학 잘 다니며 맡은 일에 충실한 자식들이 고맙습니다. 저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대단하십니다. 홀로 10년 동안 이렇게 자녀 4분을 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시었는데 정말 훌륭하시네요. 아마 자녀들은 우리 아버님을 보물로 여기실 겁니다. 7984님, 저희 집 보물 탱정과 제 남편이에요. 프랑스에 유학 중인 큰아들과 한국에서 열심히 대학생활하는 작은아들입니다. 이들에게도 기도와 응원을 보냅니다. 네, 7574님, 남편과 저는 60대, 70대인데 건강이 제일 보물이에요. 아프지 않고 잘 지내니 이런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 아무리 귀한 보물이 있어도 건강이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집 보물은 문자 주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또 선물 받으실 분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끝곡 띄워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으로는 015B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준비했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은 표정이 말해준다고 하죠. 오늘 행복하다는 표정, 미소 짓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래 띄우면서 물러갈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우리 서로 헤어지지 나도 내가